집안에 무당이 나 말고 내가 내려왔잖아요. 근데 나 말고 집안에 내 여동생이나 언니나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올케나 갑자기 집안에 무당이 둘, 셋, 넷 이렇게 생기는 집들이 있어요. 자매들이 다 하고 있고 엄마가 하고 있는데 딸이 하고 있고 반성해야 돼요. 왜 반성해야 될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피디님 나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네. 무당 선생님들 네네. 어쨌든 신굿을 하기 전에 고민의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죠?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신굿, 그러니까 무당을 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생각하기에 음. 힘든 사람이거나 음. 이거 아니면 길이 없다는 사람이 하지 않을까요? 항상 이 신굿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생각을 굉장히 무겁게 많이 해보는데요. 네. 제가 신굿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네. 첫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신을 받고 안 받고는 너의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네, 네가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는 거면은 너는 애초에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야. 이해가 되실까요? 고민을 선생님, 사람으로서 하는 것 자체가 선생님 저 받아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도 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요, 애초에 신을 안 모셔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신굿을, 그러니까 이런 진짜 그러니까 해야 되는 카운트다운인 사람들은요, 제가 그 PD님한테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얘기 했던 적 있죠. 저는 요 근처도 안 왔거든요. 네, 근처도 안 오고, 아무튼 이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돌아보지도 않았었어요. 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될까봐. 네. 혹시 근처에 왔다가 내가 그 시기가 더 카운트다운이 당겨질까봐. 네, 그래서, 끌리듯이. 네,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거 안 해도 된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점집 다니거든요. 너 안 해도 돼.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지도 받고, 뭐도 받고, 뭐 초도, 키도 뭐 엄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요,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점집을 다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너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되게 기분 나빠요. 웃기죠? 왜 기분 나빠할까요? 무당을 직업으로 보기 때문에. 무당을 직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할까 말까는 제가 그랬죠. 너의 선택의 몫이 아니다. 예, 신이 선택을 했고 선택을 하고 너는 따라야 되는 거지. 네가 선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자시고 하는 문제들은 아니야. 그래서 진짜 이 길을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생각하지 않고 기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머리채 잡혀서 끌려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분들한테 잡혀서. 네, 머리채 잡혀서 진짜 뭐 이렇게 반항의 여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진짜 해야 되는 가물들은요, 죽으려고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매달고, 긋고, 뛰어내리고 해보셨을 거예요. 안 죽어요. 진짜 안 죽어. 딱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만큼만 딱 살려놓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이 길을 들어오신 분들은 긋고, 달고, 뛰어내리고 안 해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하기 싫은데. 네. 하기 싫은데. 인정하기 싫어서. 네. 근데 이걸 업으로 삼으신 분들은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부모님이랑 같이 오셔가지고 왜 안 되냐고 기분 나빠하시거든요. 네. 근데 해야 되시는 분들은 안 하고 싶어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다니시거든요. 네.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신굿을 어찌됐든 간에 했다면 뭐가 하나는 좋아지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굿을 결정하는데 뭐 내가 아파서, 가족이 아파서, 집안이 안 돼서, 뭐 돈이 안 돼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내 대운 이런 게 아니라 해운이나 내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돈이 날아가고 사람이 날아가고 건강이 날아가는 운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집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는 내 문제뿐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신굿을 결정을 하고 큰일을 집안의 총대를 내가 메고 앉았으면 내가 신굿을 하고 신을 모시고 내가 이 자리 과정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진심으로 갔다고 하면 뭐가 하나는 좋아져야 돼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들이 전부 다 복대를 차고 다녔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네. 약간 집안 내력. 네, 내력처럼. 저희 아버지 30년 동안, 30년이 뭐예요? 정형외과 일주일에 2번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파스 붙이고, 좋다는 약 다 사 먹고, 저도 마찬가지고, 예, 제 가족들도 그랬고, 온몸에 막 이렇게 검버섯처럼 올라오고, 예. 근데 저 신고 타고 나서 친구들 전부 다 복대 풀었어요. 저희 아버지 그 뒤에 약 한 번도 안 드셨어. 제가 신고 타고 나서. 네, 저희 어머니가 신기하다고 얘기하셔요. 근데 제가 그랬죠. 저희 신고 타고 나서 제가 아버지 한 번도 못 뵀다고. 네, 마음 아파서 못 보시거든요. 자기 탓이라고. 자기가 좋아진 게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시간적인 의미에서는 본인도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시거든요. 그렇죠. 음.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네. 일어났고. 그래서 집안적으로 건강적인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게 집안의 가장 큰 문제였고요. 다 아팠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먼저 없어졌어요. 그게 하나가 좋아졌거든요. 약간 소원 들어주는. 그게 소원은 아니었는데 네. 어쨌든 제가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생긴 거죠. 아,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소홀하고 인간적인 마음이 더 올라오고 이럴 때는 가족들이 조금 아파요. 그럼 정신 바짝 차리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참 무섭네요. 무서워요. 네. 그래서 이 신을 하는 거는 선택을 했다면은 모셨다고 하면 적어도 제가 뭐가 하나는 좋아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반대로 내가 신굿을 하고 손님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쨌든 생활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손님은 신에서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점집 다니는 거 내가 서치하고 뭐 검색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약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 그분들의 조상님들께서 우리 조상님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손님을 나한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윗대에서 뭔가의 그 연결고리로 인해서 이렇게 나한테 들어오는 인연이에요. 그래서 이 손님한테 되게 잘해야 돼요. 굽신굽신할 필요는 없지만 진심으로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손님들한테 함부로 굿하면 안 된다 그러고 진심으로 돼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도 우리한테 예의를 지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손님이 없다. 갑자기 손님이 끊어졌다.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정성이 부족했던 경우, 네. 뭘 잘못했을 때, 네. 예, 그때에는 뭐가 문제가 생겨요. 가족들이 아프다든지, 예약이 다 날아가 버린다든지.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죠. 근데 반대로 신에서 뜻이 생기신 경우, 제가 나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신당에서 무슨 재정비를 해야 된다든지, 새로운 분을 제가 알아차려야 된다든지, 그때에는 그 공부에 몫이 있는 거거든요. 손님이 계속 들어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가물인데 무조건 받아야 돼. 막 누가 봐도 신이 이만큼 차 있어. 네. 그럼 이 친구 받아야 돼요? 선택이 아니라 그랬죠. 아닌데. 아닌데 그러면- 이 친구를 내가 끌고 갈지 말지의 결정은 선생님이 하셔요. 근데 내 결정이 아니라 우리 성관에서 해주시겠죠. 그죠. 위에서. 그죠? 근데 봐요. 얘가 분명히 그 집안에 촉대를 메고 가야 되는 아이인 거는 맞아. 네. 근데 얘가 유흥 좋아하고 음주 가무 좋아하고 네. 예, 이성 좋아하고 네. 예, 저기 그다음에 뭐야 도박 네. 뭐 이런 거, 네, 약물 이런 거 좋아하는 애야. 네. 얘가 과연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애일까요? 내려놓으면은 얘가 갑자기 인간 갱생을 뿅 해가지고 갑자기 막 기도하고 이러는 애가 될까? 절대 안 되는데 예, 신부모, 신선생님 그런 분들이 잘 끌지 않아. 나는 내일 안 하고 자기 부모도 이해 감당이 안 될 건데. 네, 저는 이런 애들은 내려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집안에 무당이 나 말고 내가 내려왔잖아요. 근데 나 말고 집안에 내 여동생이나 언니나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올케나 갑자기 집안에 무당이 둘, 셋, 넷 이렇게 생기는 집들이 있어요. 네. 자매들이 다 하고 있고 네. 엄마가 하고 있는데 딸이 하고 있고 반성해야 돼요. 왜 반성해야 될까? 이 무당을 하라는 거는 집안의 업이나 총대를 메고 너 혼자 그 집을 그러니까 엎어 메고 가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얘가 숙제를 다 못했다. 어르신들이 펼치는 뜻을 얘가 다 하지를 못했다. 그럼 어떡해?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성가들이 오셨을 거니까 얘가 그 숙제를 안 하는 애야. 그럼 또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에서 내가 총대를 맸는데 위아래에 뭐가 뒤에 또 나왔다. 그럼 나 반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신굿을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을 하는 목도 중요하지만 내가 집안을 똑바로 책임지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폭넓은 생각까지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얘가 그런 그릇이 안 된다고 하면 당장에 돈 몇 푼 이득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아이 자체를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담으로 신굿을 결정을 할 때 우리 예비 애동 선생님들, 예비 제자님들 결정하실 때 돈 몇 푼에 결정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시대가 변해서 신굿이 작게는 1,000, 2,000에서 5,000, 1억이 넘어가는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발을 디디기 위해서 돈을 작게 부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5,000, 1,000, 1억 부르면 안 할까 봐. 그래서 들여놓고서는 뭐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사야 돼? 하면서 금액이 점점 늘어나요. 나중에 되면 돈이 뭐 몇 천씩 되어 있어.
예전에는 도제 형식이었기 때문에 선생님 집에 들어가서 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선생님 어깨 너머로 하시는 거를 배우면서 이게 살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돈이 얼마 들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 기계가 하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 시간을 축소해서 돈으로 주고 배우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시대가 변했다고 애들이 대바라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고 돈을 그만큼 받았으면 그만큼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르쳐 줘야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얼마를 받을 거고, 내가 어디까지 해줄 거고, 뭐뭐 사줄 거고, 니는 뭐뭐 사야 되고. 강의계획표처럼. 네. 저는 신굿 이런 거 저는 앉아놓고 적어요. 사야 될 거, 해야 될 거, 해줄 거. 그리고 내가 너를 봐야 되는 기간. 네가 나를 싫어도 네가 날 봐야 되는 기간. 왜냐하면 신굿 비용을 받았으면 애동 주머니에서는 껌한 톡값도 나오면 안 돼. 근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뭘 하실 건지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준이랑 까놓고 적어 놓으시라는 거. 네. 기간.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떤 거를 뭐 부담을 해야 되는지, 어느 기간이 책임 기간인 건지, 어디까지 가르쳐 줄 건지, 네가 어떤 행동을 하면 나랑 계약이 깨지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하시라는 거죠. 선생님 말씀은 말의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신의 돈은 함부로 받으면 되지는 않고 신굿이 인생의 한 몫으로 대하는 시기도 됐지만 애동 선생님들 너무 직업으로 보셔서 직업으로 보고 큰 돈으로 그렇게 드리고 왔기 때문에 요즘에 구판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당판이. 네. 그래서 결정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